이번 시간에는 JSP 파일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JS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적인 화면 표현을 하기 위한 HTML, 그 다음에 동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 다음에 꺼내와서 또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램들이 짬뽕이 돼서 .jsp라고 하는 파일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문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파일 구조 형태대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jsp라는 것은 HTML을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TML에서 구성 요소인 헤드와 바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여기에 JS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이 맨 앞부분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는 코드예요. 하지만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랭귀지는 자바고, 컨텐트 타입, 캐릭터 셋, 페이지 인코딩은 우리 한글 처리를 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 UTF-8이라는 것을 세팅해 주기 위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JSP를 만들 때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류 페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웹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일 많이 보는 오류가 아마 페이지 나 파운드 404 오류를 가장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웹브라우저 상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에러 내용들이 쫙 보이게 되면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자들이 그런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개발자에다가 그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가 날 때는 따로 별도 페이지로 뽑아내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든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세요라든지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한 화면으로 보내기 위한 부분들을 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설정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점자바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클래스를 갖다 쓰려고 하면 임포트를 시키죠. 마찬가지로 이 .jsp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HTML 헤드에 대한 부분인데, 타이틀, 그 다음에 링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HTML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HTML 헤드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사이사이에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코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 함수 자체로 정의를 하고 그 함수에 대한 실제 내용은 따로 뽑아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jsp 안에 만들려고 한다면 또는 이제 HTML도 마찬가지예요. .html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헤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통상 밖에 우리 개발자들은 이것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통상 .js라고 하는 별도 파일로 뽑아내고 이 .jsp에서는 실제 링크 거는 형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계속 줄 건데 조금 지나면 교수님도 .js로 파일을 뜯어내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은.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순수한 이제 자바 코드가 필요해요. 자바 코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목적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실제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무관하게 뭐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또 DB에 저장을 한다든지 읽어온다든지 하는 실제 이런 코드들은 따로 뽑아내서 실제 HTML의 헤드와 바디 사이에 별도 뽑아내서 이 자바 코드를 삽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실제 우리가 HTML 코드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바 코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표현식도 마찬가지겠죠. 표현식도 결국 표현식으로 표시된 내용이 실행 결과로서 HTML 실제 값이 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HTML 바디 안에 폼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상 보면 이 스크립트릿 형태대로 사용되는 것은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 건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바 코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쓰이고 그 다음에 표현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이 내용들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 내용만 봐서는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이 예제 프로그램을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프로그램 화면에 보면 이게 여러 건, 게시판에서 여러 건을 보여주는 .jsp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메뉴에 아까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시어에 대한 부분이 붙어 있고요. 지시어. 자, 뭐 세부적인 내용은 또 프로그램 소스를 볼 때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HTML의 헤드 부분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함수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HTML 헤드와 바디 사이에 지금 보면 꺽쇠 퍼센트 시작 끝으로 해서 실제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순수한 자바 코드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HTML과 표현식과 자바 코드인 스크립트릿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혼재돼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삽입이 돼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여러 건의 자료들을 목록 형태대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HTML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JS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지시어, 요 스크립트릿,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현식, 또 스크립트릿.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JSP 코드가 해당될 것이고, 이것은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실제 그 실행된 결과만 우리 PC에 있는 웹브라우저로 물리적으로 내려와서 HTML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실제 PC에 내려온 HTML 코드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클라이언트 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소스를 보면 JS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실행된 결과, 즉 결과로 만들어진 HTML만 내려와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크롬으로 실행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이와 같은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있던 페이지 지시어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HTML 헤드와 바디 사이에 있던 스크립트릿, 그죠? 자바 코드 이 부분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바디 안에 있던 표현식과 자바 코드인 스크립트릿도 다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